자, 반갑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푸아송비와 관련된 문제 5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래서 요식만 알면은 뭐 그냥 포화송비에 관련된 문제는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경 40mm, 길이가 1m인 원형 봉이 단면 도심의 축방에 인정량 120kN이 작용하여 봉의 길이가 2mm 늘어났고 직경이 감소했다. 0.02mm. 이때 봉을 구성하는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 같은 말은 가로 탄성 계수죠. 자, 그때 G는 얼마인가? 자, 봉 자중 무시하고요.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자, 보통 파이는 3.13 어쩌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파이 3으로 계산한다. 요런 조건이 달린 문제들 굉장히 매너 있습니다. 실제 공기업 시험에서 파이는 3으로 계산하라 요렇게 나와야 매너 있는데 가끔 가다가 파이에 대한 뭐 언급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3.14로 대입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계산이 더럽죠. 그런 것들은 조금 매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3.14 그렇게 나오는 거 간혹 나오니까 그래도 손으로 요렇게 푸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꼭.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3.14 막 연습 안 하다가 막상 또 시험에서 막 계산해 보면 막 덜덜 떨고 막 긴장하고 그래갖고 막 거의 막 못 풀고 그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쨌든 3.14도 한 번씩 넣어봐서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파이 3으로 계산한다. 고맙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바로 포화송비 먼저 구해보면 되겠네요. 왜? 어차피 우리가 요식 알잖아요. 계속 썼죠? 요거. 가로 탄성계수 2랑 전단 탄성계수 G 관계 요거죠. 요거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요거잖아요. 요거 G 전단 탄성계수. 그럼 결국 포화송비랑 이 탄성계수 2 얘 두 개만 구하면은 G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먼저 포화송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비는 요거죠. 그래서 길이 변형률에 대한 직경 변형률 또는 세로 변형률에 대한 가로 변형률, A에 대한 B,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챙겨 가셔야 돼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요 델타 1은요, 길이 변형량이고요. 델타 2는 지름 변형량이에요. 그래서 델타 2는 그냥 델타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델타 1, 2라고 쓴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이 정리되네요. 자, 그러면은 포화송비는 D가 얼마입니까?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40mm. 그래서 40 곱하기 델타 1은 지름이 아니라 길이 변형량이죠.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냐. 그래서 봉의 길이가 2mm 늘어났다. 그래서 2. L은 얼마? 길이는 1m니까 미리로 고쳐주면 1000mm. 그래서 1000. 곱하기 델타 2는 지름 변형량. 지름이 얼마나 변형됐죠? 감소했네요. 0.02. 그래서 0.02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80분의 20이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0.25가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포화송비를 구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세로 탄성계수 2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보면은 하중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단면적도 구할 수 있겠죠. 왜?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식을 생각해야겠죠. 조금 내릴게요. 변형량 델타, 얘는 길이 변형량이에요. 즉 축방향 변형량 또는 길이 방향 변형량, X방향 변형량이에요. 2A분의 PL. 요거 너무 중요한 식이죠.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전 단계 그 변형량 구하는 그 영상에서 많이 했고요. 자, 여기서 2를 뽑아내면 요렇게 되겠죠. 자, P 얼마입니까? 120이네요. 120kN이니까 대입할게요. 120kN이니까 1000 이렇게 곱해주고요. 길이 얼마? 1m니까 이제 밀리미터로 바꿔주는 게 낫죠.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결국에 단위가 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자, 1m니까 1m니까 1000mm 이렇게. 델타는 길이 변형량이니까 봉의 길이가 2mm 늘어났죠. 그래서 2 곱하기 단면적은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럼 위에 4가 올라가고요. 파이가 밑에 있는데 파이는 3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3 d의 제곱이니까 40의 제곱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만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요.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고요. 자, 그렇다면 뭐 포화송비 0.25 나왔고요. 세로탄성계수 2, 5만 메가파스칼 나왔네요.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민트색으로 쓸게요. 제가 민트색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G는 요 식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대입해볼까요? 2는 5만 메가파스칼 나왔고요. 그리고 2 곱하기 1 더하기 0.25니까 1.25가 되죠. 자, 계산해보면 5만 메가파스칼 1.25 곱하기 2 하면 2.5가 되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2만 메가파스칼이 되네요. 자, 2만 메가파스칼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전단탄성 계수의 단위가 기가파스칼이죠. 기가는 10의 9승이고요.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2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2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메가파스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10의 6승하고 10의 3승 만나면 10의 9승 되죠. 10의 9승은 기가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기가파스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기가파스칼 10의 3승이랑 메가 만나면 10의 9승 10의 9승은 기가니까 20 기가파스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계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요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리고 요식. 그리고 요식. 요것만 알면은 뭐 다 풀 수 있죠. 이 식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공학 전공했고 그리고 일반 기기기사 어느 정도 좀 준비만 했더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름 D, 길이가 1D인 원형봉에 인장력 P를 작용시켰을 때 길이가 0.2D만큼 증가했다. 즉 길이 변형량이 0.2D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변형량은 델타 1. 아까 이거 위에서 쓴 식이잖아요. 포화성비는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한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 그래서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이 또 같은 말로는 축이 직각 방향 변형률이라고도 해요. 밑에서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식 중요하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델타 1 길이 변형량,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량이 0.2D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가 0.2D다. 그쵸? 그리고 제가 요걸 왜 써놨냐면 요거 보라 색깔 박스 A에 대한 B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에 대한 B는 A분의 B예요. 자, 다른 색깔로 일단 쓸게요. 빨간색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변형 전 단면적에 대한 변형 후의 단면적의 B는 이거죠. 뭐에 대한 뭐 이러면 A분의 B예요. A에 대한 B, A분의 B. 그러니까 변형 전의 단면적을 변형 전을 이렇게 A0 변형 전 단면적을 A0 변형 후를 A1 이렇게 쓰면 요거에 대한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단면적이 원형봉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인장력 P를 작용시켰잖아요. 그럼 길이는 늘어나고 지름은 줄어들겠죠? 우리 가래떡 생각해 보세요. 가래떡을 양손에 잡고 땡겼어. 인장을 시켰어요. 그럼 길이는 늘어나죠. 근데 가래떡이 점점점 얇아지죠. 땡겼으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줄어들어. 즉 지름은 줄어들겠죠. 즉 변형 후에 지름은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지름이 얼마큼 줄어드는가? 즉 델타 2 지름 변형량 델타 D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동그라미식, 즉 포화송비에 대한 기본식을 이용해서 지름 변형량 델타 2 또는 델타 D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써볼게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포화송비 얼마라고 나와 있어? 포화송비가? 포화송비가 지금 0.25라고 나와 있네요. 즉 포화송비는 0.25야. 즉 4분의 1이죠. 이렇게. 자, 는 D 여기 D잖아요. D. D가 얼마예요? 지름이니까 지름 D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델타 1은 길이 변형량이죠. 길이 변형량이 0.1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D 곱하기 0.2D. 그리고 L은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델타 2. 델타 2는 지름 변형량이죠. 근데 변형량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델타 D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델타 D예요. 지름이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야만 변형 후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같겠죠. 그래서 8D 곱하기 델타 D는 0.2D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민트로 가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D 하나 약분되니까 이거 날라가고요. 자, 그럼 델타 D는 결국에 8분의 0.2D가 나오네요. 자, 양변에다가 10을 곱할게요. 자, 80분의 2D가 나오겠네요. 약분하면 40분의 1D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름 변형량 델타 D가 40분의 1D예요. 즉, 인장력을 가하면 지름이 줄어들죠. 그 지름이 줄어든 양이 40분의 1D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인장력 P를 잡아당겼을 때, 부재에 가했을 때 지름 변형량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변형 후의 지름은 우리가 델타 D1이라고 쓸게요. D1은 변형 후의 지름이에요. 기존 지름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요거 빼면 되겠죠. 이게 변형 후의 지름이 되겠네요. 즉 변형 후의 지름이니까 요거 40분의 39D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변형 후의 지름이에요.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자, 단면적이 B예요. B. 자, 아까 단면적이 B. 변형 전, 변형 후. 요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게임 끝났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이렇게. 자, 원의 단면적은 4분의 1 파이 D 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A0나 A1이나 4분의 1 파이 둘 다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약분되겠죠. 결국 D의 제곱, 지름의 제곱의 B가 되겠네요. 단면적의 B는. 자, 변형 전에 지름은 그냥 D였죠. 그래서 D의 제곱. 변형 후에 지름은 요거였죠. 40분의 39D. 그래서 40분의 39D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 D의 제곱 약분되겠죠. 그래서 남는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40분의 39의 제곱. 그래서 답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기본식이었다. 푸아송비에 대한 일반 기본식. 이거 알고 있냐? 그래서 이거에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델타 1이 길이 변형량이라는 거. 그리고 델타 2가 지름 변형량, 델타 D라는 거 알고 있냐? 그리고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는 거. 요런 것들. 실제 시험에서 A에 대한 B 요런 것들로 많이 낚여요. 낚는 복이 많이 출제돼요. 예를 들어서 푸아송비는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이잖아요. 또는 길이 변형률 분의 직경 변형률. 근데 이게 말 바꿔갖고 어떻게 나오냐면 푸아송비는 원래 옳은 보기는 이거예요. 푸아송비는 세로 변형률에 대한 가로 변형률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틀린 보기로 뭐로 나오냐면 푸아송비는 가로 변형률에 대한 세로 변형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틀린 거죠. 이게 반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챙겨갑시다. 자, 어쨌든 요번 문제 이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문제다. 충분히 공기업에서 나올 만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되고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말이 길어졌지만 죄송하고요.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재료의 탄성계수가 나와 있네요. 240기가파스칼. 그리고 전단 탄성계수 G가 100기가파스칼. 그럼 E랑 G랑 나와 있기 때문에 탄성계수랑 전단 탄성계수의 관계식으로부터 푸아송비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푸아송비부터 풀어보죠. 요거 기본식 아시죠?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가 얼마? 240.
근데 둘 다 기가파스칼이니까 단위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2 곱하기 G니까 2 곱하기 100. 그래서 200. 그래서 1 플러스 포화송비. 그래서 포화송비는 얼마가 나오죠? 0.2가 나오네요. 요거 나왔다. 그쵸? 자, 문제에서 축방향으로 0.0001 변형률이 발생했다. 축방향이니까 길이 방향이죠. 여기 제가 네모박스에 쳐놨죠. 길이 방향 또는 X 방향이 되겠죠. 그때 축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형률 값은 얼마인가? 축 직각 방향. 축 직각 방향이니까 지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 직각 방향 변형률하고 같은 말은 직경 변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는 지름 변형률, 지름 방향의 변형률 같은 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 보면 딱 알잖아요. 축의 직각 방향이니까 당연히 지름 방향 변형률이죠. 또는 직경 변형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포화송비 기본 정의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 길이 변형률에 대한 직경 변형률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 근데 우리가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축 방향이라고. 0.0001.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요거 0점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0.2는 0.0001 그리고 여기 직경 방향 변형률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죠. 직경 방향 변형률 또는 축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형률이니까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 0.2 곱하기 0.000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0.00002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호예요. 부호. 자, 지금 0.00002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근데 여기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 부재에다가 인장력을 가하고 있죠. 여기 인장력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래떡을 잡아 당겼어. 그럼 길이는 늘어나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형률은 플러스 값을 가져요. 늘어나니까. 근데 하지만 축의 직각 방향, 즉 지름 방향의 변형률은 줄어들죠.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지름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축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형률인 지름 변형률은 줄어드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거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늘어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예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나요? 그거 중요하네요. 지금 변형률 보면은 0.0001 단위가 없어요. 즉 무차원이라는 거죠. 변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써보면 변형률 입실로는 그냥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기 길이분의 얼마만큼 길이 방향으로 변형량이 생겼냐 이거죠. 즉 길이 차원 길이 차원이에요. 즉 길이 차원분의 길이 차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미터면 미터고 밀리미터면 밀리미터가 되겠죠. 어쨌든 차원이 둘 다 길이니까 차원이 서로 상쇄가 되죠. 즉 변형률은 무차원을 갖습니다.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변형률 스트레인은 무차원수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 작년 2019년 인천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고체에 대한 변형률 스트레인의 단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에 무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차원이었어요. 뭐 다른 보기에는 뭐 밀리미터, 미터, 뭐 라디안, 뭐 미터의 제곱 요런 보기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변형률 스트레인은 길이 차원에 대한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차원이 삭제돼서 무차원을 갖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도 챙겨 갑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계속 뽑아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있네요, 문제. 자, 아래 그림처럼 지름 10mm의 강봉에 3000kN 인장력이 작용했다. 그때 강봉이 지름이 0.4mm 줄어들었다. 인장을 가했으니까 당연히 지름이 줄어들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포화성비 얼마냐? 자, 탄성계수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파이 3으로 계산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산이 깔끔할 것 같네요. 자, 고마워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식을 써놨어요.
길이 방향에 대한 또는 축 방향에 대한 또는 x 방향에 대한 변형량 또는 신장량은 2a분의 pl이다. 그리고 길이 방향, 축 방향에 대한 변형률은 길이에 대한 길이 방향의 변형량이죠. 그래서 아까 이거 변형률을 스트레인은 무차원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변형률은 L분의 델타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요렇게 쓴 거예요. L분의 델타. 그래서 요렇게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L이 이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요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래서 L분의 델타는 변형률이죠.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걸 왜 구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이 있죠.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 즉 축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형률.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D분의 델타 D. 즉 지름에 대한 초기 지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름이 변했냐. 즉 지름 변형량. 요게 지름 변형률이죠. 말이 계속 안 나오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초기 지름에 대한 지름 변형량이 직경 방향 변형률이에요. 요거 두 개만 구하면은 포화송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포화송비는 요거니까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그다음에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 요거잖아요. 자, 그럼 계산하면 게임 끝나겠네요.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얘부터 구할게요. 1번. 좀 내리고요. 1번. 자,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2가 얼마입니까? 2.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네요.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단면적 A. 원형봉이니까 4분의 1 파이 D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위에 4가 올라가고요. 파이가 밑에 있는데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고맙습니다. D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그래서 100 이렇게 되겠네요. 쭉 하고 곱하기 P죠. P. 여기. 그래서 P가 3000 킬로뉴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계산하면 얼마죠? 좀 계산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민트로 가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약분하면 1000이 되죠. 여기 1000. 그쵸?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면 10이 되네요. 요거랑 요거랑 만나면 얼마예요? 10의 4승이죠. 요거 없으면 10의 4승이다. 그럼 10의 4승이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 없어지네요. 즉 20분의 4가 나오네요. 그래서 5분의 1이 나오네요. 5분의 1. 그래서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은 5분의 1이다. 그래서 2번. 이제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을 구해볼게요. 직경. 자,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이 10이었네요. 그 지름 변형량이 얼마였죠? 여기 지름 줄어든 거 나와 있네요. 문제 0.4. 양변에 10을 곱하면 100분의 4가 나오고요. 25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두 개 구했네요. 자, 빨간색으로 씁시다. 이번엔. 자,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5분의 1.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 25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얼마야?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이 5분의 1.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 25분의 1. 결국에 25분의 5. 그래서 포화송비는 5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있나요? 자, 3번이네요. 자, 요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 똑같네요. 결국에 뭐 요거 당연히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사 문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문제에서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것도 똑같아요. 자, 지름이 100mm고요. 길이가 250mm예요. 이 부재의 인장력을 작용시켰대. 그럼 길이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길이가 늘어난 만큼 지름은 감소하겠고요. 똑같아요. 자, 요거죠? 요게 이제 길이 방향에 대한 변형률 분의 직경 방향에 대한 변형률이죠. 요걸 식으로 쓰면 길이, 초기 길이 분의 길이 변형량 델타 1 그리고
초기 지름분의 델타 D 지름 변형량 요거죠. 그래서 요걸 식으로 깔끔하게 고쳐 쓰면 D 델타 1 L 곱하기 델타 D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나온 그냥 수치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D가 얼마죠? 초기 지름 100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델타 1은 다른 색으로 쓸게요. 파란색. 델타 1은 길이 변형량이죠. 길이가 250이었어, 초기 길이가. 근데 길이가 마지막에 252mm가 됐어요. 그럼 길이 변형량은 얼마예요? 얼만큼 변형했어요? 252에서 250 빼면 되겠죠. 즉 2mm가 늘어난 거니까 그 2mm가 길이 변형량이 되겠죠. 즉 축방향으로 변형된 량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X방향. 그래서 2가 되죠. 초기 길이 L은 얼마입니까? 250이죠. 곱하기 델타 D 지름 변형량은 얼마예요? 지름이 원래 100이었는데 99.8이 됐어. 0.2mm가 줄었죠. 즉 지름 변형량은 0.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다가 10을 곱해 볼까요? 10을 곱하면은 여기 2000이 되고요. 10을 곱하면 이게 500이 되네요. 그래서 포화성비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소수로 표현하면 0.25.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요런 문제 스타일도 공급 기출에서 많이 기출이 됐었죠. 근데 다 똑같아요. 그냥 포화성비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인장을 시키면 길이가 늘어나고 당연히 길이가 늘어난 만큼 지름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자, 포화성비에 대한 문제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공급에서 이제 자주 빈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이제 계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이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드리고요. 이제 해설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직접 풀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계 재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